정부가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재심의를 위한 조사라며 4.3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의 시사회가 제주에서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 이주 열풍 속에 귀농 인구가 늘면서 농업 기술이 다양해지고 농촌 문화도 달라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제주 지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가 제주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이 좌익 활동에 가담했었다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다. 4.3 단체들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4.3 추념일 지정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재심의 논란.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4.3 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받아 보수단체가 남로당 핵심 간부라고 주장한 희생자 53명에 대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상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규정에 의한 재심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 논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 논의라는 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4.3 실무위원회를 거쳐 조사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3 유족회와 관련 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재심의를 강행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사실조사를 하는 건 희생자와 유족을 2번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돼야만 합니다. 민원의 성질로 제기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보수단체가 희생자 무효 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가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면서 4.3 희생자 재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당분간 이사장 공석 사퇴를 빚게 됐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이문교 이사장의 임기가 오늘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권한 대행을 선출한 뒤 차기 이사장 공모와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이사장은 빨라야 다음 달 초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이사장 공석 사퇴는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재조명한 영화 귀향이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됐는데 제주에서도 시사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943년 14살 정민이는 일본 군인들에게 납치되듯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만주의 위안소. 이곳에서 정민이와 10대 소녀들은 일본 군인에게 폭행을 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아픔을 겪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타국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할머니들의 처참한 인생을 증언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영화 귀향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여서 또 기신기자와 고향 향자를 써서 그분들이 정말 고향으로 비록 영화에서나마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14년 전 시나리오가 완성된 귀향은 상업적 성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작년 촬영이 시작된 뒤 전국에서 5만여 명이 후원자로 나섰고 제작비 25억 원 가운데 9억 원을 국민 모금으로 모았습니다. 어렵게 이 영화가 지금 시사회까지 하게 되었는데 개봉을 좀 크게 해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을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귀향은 이달 중순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서 후원자들을 위한 시사회를 가진 뒤 오는 3월쯤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주 열풍 속에 귀농 인구가 늘면서 농촌 마을에도 젊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모이면서 감귤 중심이던 농업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2,000제곱미터가 넘는 밭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 5년 전 서울에서 제주로 귀농한 한창수 씨가 갖고 온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도전과 실패를 거쳐 지난해에는 1,000kg을 수확해 2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에 자신감을 얻어 올해부터는 농장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이게 농사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감귤보다는 이게 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호도도 건강한 과일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을까 싶어서. 귀농인 문미선 씨는 감귤 농사뿐만 아니라 제주산 오렌지 재배와 발효 감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재배에 성공해 첫 판매를 시작했고 대학 연구팀과 산학협력으로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감귤을 개발해 특허까지 얻어냈습니다. 감귤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부터 감귤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건조부터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처럼 젊은 귀농인들이 늘면서 농업 기술이 다양해지고 농촌 문화도 한층 젊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을 못하고 초기에 돌아가거나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귀농인들이 적지 않은 점과 귀농이 어려울 정도로 치솟은 제주 땅값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반발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모레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 책임자인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해 제2공항 입지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논란에 대해 해명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제주 현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법안 심사 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천심사를 앞두고 지역구 일정에 치중하면서 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와 제주지원위원회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제주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 땀 흘려 번 돈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썰어낸 큼직한 근고기로 유명한 돼지고기 음식점. 평일 점심인데도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붐빕니다. 목욕탕에서 30년 동안 청소와 잔심부름을 하다 10년 전 식당을 열어 성공한 양정기 김순덕 씨 부부. 남편이 지난해 5월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아내도 크리스마스에 1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또 자랑스럽고 진짜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그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 고생한 보람이 여기서 나고. 새해 들어 제주에서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허영선 씨. IT 업체 CEO인 허 씨는 파산 위기에 몰렸던 7년 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좌우명을 현실로 이룬 겁니다.
뭐 말로 표현하지도 안 되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어떤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뭐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생각이 많이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4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4명이 잇따라 가입해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기부 행렬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양영철 위원장과 위원들이 11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도평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담임 선생님들이 21만 8,390원, 서귀포시 축협 대정부녀회 이시정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축협 안덕부녀회 정옥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축협 서귀부녀회 장계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부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70살 오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들이 발견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김영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초 조합원 1,600여 명에게 보낸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심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제주시가 제주 한라대학교 전 이사장 강모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의 부인인 강 씨는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내 농지 만필지를 대학 교비로 구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옛 탐나대 부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취소돼 제주도의 부지 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옛 탐나대 직원 고모 씨 등 17명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지난해 법원이 받아들였던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압류를 허용하면 제주도의 부지 매입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제주산 무와 당근 등 세척 농산물이 규격품만 다른 지방으로 유통됩니다. 제주도는 세척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척무는 1kg에서 2.2kg, 당근은 70g에서 700g 사이의 상품만 도외 유통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